불가능합니다. 18개월 안에 50만 명이 쓸 물을 사막 한복판에서 찾는다고요? 사우디 정부가 전 세계에 던진 네옴시티 프로젝트 공고를 보고 전 세계 엔지니어들이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루에 20만 톤의 담수가 필요한 미래도시를 18개월 안에 완성하라는 조건이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최고의 기술팀이 최첨단 장비를 들고 자신만만하게 도전했다가 사막에서 참혹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한국의 작은 팀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비웃었죠. 하지만 18개월 후 그들이 만들어낸 결과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대체 사막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목격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라 워커스입니다. 사우디아람코 해외사업부에서 15년간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담당해온 수석 엔지니어죠. MIT 토목공학 박사의 스탠포드 MBA까지 마친 후 중동의 거대 프로젝트들을 성공시키며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2023년 3월 15일 리야드 본사 42층 대회의실로 소집 명령이 떨어졌어요. 창밖으로는 사우디의 붉은 새벽 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회의실 안에는 중동 전역의 최고 엔지니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네옴시티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 총괄 디렉터가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발표를 시작했어요. 50만 명이 거주할 스마트시티, 하루 20만 톤의 담수 공급, 18개월 내 완성. 숫자들이 스크린에 뜨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이건 정말. 제 옆에 앉은 독일 엔지니어 한스가 속삭였어요. 라스베이거스 전체 용량의 3배잖아.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개인 사무실로 돌아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에 프로젝트 데이터를 띄우고 하나씩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클릭할 때마다 숫자들이 더욱 절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때 12년 전 아프가니스탄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중국 업체 담당자가 현지 사정을 우리가 더 잘 안다며 정밀 지질 조사를 생략했던 일말이죠. 결국 댐이 무너져 마을 전체가 침수되었고 그 책임을 일부나마 져야 했던 제가 승진해서 2년이나 밀렸었거든요. 이번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해. 모니터를 응시하며 다짐했습니다. 검증된 과학적 방법만 사용하자. 3월 28일 베이징에서 온 중국 지질조사팀이 킹 압두라지즈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팀장인 왕 리밍 박사는 중국 최고의 지하수 전문가로 유명한 인물이었어요. 공항 VIP 라운지에서 첫 만남을 가졌는데 왕 박사의 자신감이 대단했습니다. 워커스 박사님,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는 완벽한 영어로 말했어요. 우리 팀에는 세계 최첨단 AI 기반 지하수 탐지 시스템이 있거든요. 테이블 위에 올려진 태블릿 화면에는 화려한 3D 그래픽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 시스템은 인공위성 17개와 실시간 연동되어 지하 500m까지 분석이 가능합니다. 인상적이네요. 저도 감탄했어요. 정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법이었거든요. 현장으로 향하는 고급 버스 안에서 중국 팀원들의 전문성을 관찰할 수 있었어요. 12명 모두가 노트북을 펼쳐놓고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죠. 대화도 전부 영어로, 그것도 기술적 용어들로만 이루어졌어요. 온도 편차 분석, 지질 층서 구조, 수음양 매핑. 정말 프로다운 모습이었어요. 네옴시티 예정지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압도되었습니다. 15m 높이의 대형 굴착기 세대가 사막 한복판에 우뚝 서 있었고 위성통신 안테나가 달린 컨테이너 5개가 일렬로 배치되어 있었어요. 장비 투자만 12억 달러입니다. 왕 박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중국 팀의 일과표도 정확했어요. 오전 7시 정각 브리핑, 오전 8시 현장 작업 시작, 정오 30분 점심 영양바와 에너지 드링크, 오후 6시 데이터 정리. 마치 공장처럼 돌아가는 모습이었죠. 3주면 충분할 겁니다. 왕 박사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4월 12일 오후 2시 47분 사막의 기온이 48도까지 치솟았을 때 그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진행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쾅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중국의 대형 굴착기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고지어 펑 하는 폭발음과 함께 냉각 시스템이 터진 거예요. 긴급 정지. 모든 장비 정지. 왕 박사가 소리치며 뛰어나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사막의 극한 환경을 견디지 못한 AI 분석 시스템들이 연쇄적으로 다운되기 시작했거든요. 컨테이너 안에서 삐삐삐하는 경보음이 계속 울렸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3주 동안의 성과였어요. 30개가 넘는 50m 깊이 구멍을 팠지만 나온 건 모래뿐이었거든요. GPS 좌표가 틀렸나? 왕 박사가 태블릿을 두드리며 중국어로 뭔가 중얼거렸어요. 4월 28일 결국 중국팀은 철수를 발표했습니다. 트럭들이 줄지어 장비를 실어가는 모습을 보며 정말 착잡했어요. 15억 달러와 한 달의 시간이 사막 모래 속으로 사라진 거였죠. 그날 밤 저는 텐트에서 물만 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래서는 프로젝트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어. 5월 3일 오전 본사에서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한국에서 온 제안서가 있어요. 비서가 이메일을 전달해줬는데 발신자는 지오테크라는 생소한 회사였어요. 구글에서 검색해보니 직원 15명의 작은 회사더라고요. 이런 소규모 업체가 네옴시티를 솔직히 기대는 안 했지만 다른 대안도 없었어요. 5월 10일 오후 한국팀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8명이 전부였어요. 중국팀의 화려한 정장 차림과 달리 그들은 편안한 작업복 차림이었죠. 공항 로비에서 처음 본 김민수 팀장의 첫인상은 평범했어요. 키 172cm 정도의 중년 남성으로 특별할 게 없어 보였죠. 그런데 인사를 받을 때 깜짝 놀랐어요. 김 팀장이 명함을 건넬 때 두 손을 다 사용하더라고요. 오른손으로 명함을 주면서 왼손은 오른팔을 받치고 동시에 고개를 살짝 숙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지오테크 김민수입니다. 그의 영어는 유창하지 않았지만 정중함이 느껴졌어요. 중국팀과 확연히 달랐던 건 장비였어요. 소형 드릴 2대, 휴대용 분석기 몇 개, 그리고 노트북 몇 대가 전부였거든요. 트럭 한 대에 다 들어갈 정도였죠. 이걸로 정말 뭘 할 수 있을까? 속으로 의심했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현장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한국팀을 관찰했는데 정말 독특했어요. 8명이 조용히 앉아서 각자 작은 수첩에 뭔가를 적고 있더라고요. 중국팀처럼 영어로 시끄럽게 토론하지도 않았고 그냥 묵묵했어요. 저들은 뭘 생각하고 있을까? 궁금했지만 물어볼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한국팀이 작업을 시작한 첫 3주는 정말 답답한 시간이었어요. 가장 눈에 띈 건 그들의 하루 시작 방식이었어요. 매일 아침 6시, 다른 팀들이 모두 잠들어 있을 때 한국팀은 이미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신기한 건 그들이 뜨거운 차를 마시고 있다는 거였어요. 47도 사막에서 뜨거운 차라니. 팀장님, 왜 뜨거운 걸 마세요?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김 팀장이 보온병 뚜껑을 돌리며 대답했어요. 몸을 따뜻하게 하면 오히려 더위를 이길 수 있어요. 우리 할머니가 그러셨거든요. 할머니요? 정말 의외였어요. 과학자가 할머니 얘기를 하다니. 점심시간엔 더 신기한 광경을 봤어요. 한국 팀원들이 둥글게 앉아서 각자 가져온 반찬들을 테이블 가운데 펼쳐놓더라고요. 빨간 김치, 검은 김, 노란 단무지. 색깔부터 다채로웠어요. 김치 드셔보실래요? 한 팀원이 저에게 젓가락을 내밀었어요. 아, 그건. 냄새가 강해서 주저했는데 그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조금 호기심이 생겼어요. 작업 방식도 달랐어요. 무거운 드릴을 옮길 때 1, 2, 3가 아니라 하나, 둘, 셋 하면서 한국어로 구령을 맞추더라고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어이구, 아이고 하는 소리를 자연스럽게 내고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성과였어요. 3주 동안 12개 지점을 조사했지만 물을 찾지 못했거든요. 김 팀장은 매일 저녁 작은 수첩에 뭔가를 열심히 적었어요. 한글이라는 신기한 글자로 말이죠. 동그라미와 네모가 섞인 듯한 그 글자들을 보며 궁금했어요. 저 글자로 뭘 쓰고 있는 걸까?
5월 말이 되자 한국팀 분위기도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저녁에 라면을 끓여 먹을 때도 평소보다 말이 없었거든요. 이대로 가면 중국팀 전철을 밟는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이 커져갔어요. 5월 30일부터 상황이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본사에서 매일같이 전화가 걸려왔어요. 부사장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워커스 수석, 한국팀 성과는 어때요? 투자자들이 계속 문의하고 있어요. 아직 조사 중입니다. 제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조사요? 벌써 3주가 지났잖아요. 중국팀보다 더 오래 걸리고 있어요. 더 큰 타격은 언론 보도였어요. 아랍뉴스 헤드라인이 태블릿 화면에 떴습니다. 네옴시티 급수 시스템, 설계조차 못하고 있어. CNN에서도 사우디의 야심찬 네옴시티, 물 공급 문제로 좌초위기라는 기사를 냈더라고요. 현장 분위기는 더욱 침울했어요. 한국팀이 저녁 식사를 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는데 평소 같으면 둘러앉아서 이야기꽃을 피우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김 팀장이 작은 휴대용 버너에 라면을 끓이고 있었어요. 물이 끓자 면을 넣고 스프를 뿌리고 그 위에 김치를 올리더라고요. 다른 팀원들도 각자 가져온 김이나 단무지를 조금씩 나눠 먹었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어요. BTS 덕분에 라면은 알고 있었는데 저렇게 김치까지 넣어서 먹는 거였구나. 신기하긴 했지만 그들의 침묵이 더 걱정스러웠어요. 6월 2일 저녁 김 팀장이 한국 본사와 화상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텐트 밖에서도 들릴 정도로 목소리가 커졌거든요. 물론 한국어라 무슨 말인지는 몰랐지만 톤으로 봐서는 어려운 상황을 보고하는 것 같았어요. 통화가 끝난 후 김 팀장이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어요. 쯧. 그리고 에이 하면서 머리를 긁는 모습이 보였어요.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왠지 모르게 정겨워 보이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텐트에서 차가운 생수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12년 전 아프가니스탄처럼 또 실패하는 건 아닐까? 6월 5일 이른 아침, 완전히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6시쯤 텐트에서 나와 세면을 하려는데 현장 입구에 낙타 한 마리가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전통 베두인 복장을 한 장신의 노인이 서 있었어요. 흰색 토브를 입고 빨간 체크무늬 구투라를 머리에 두른 모습이 정말 위험 있어 보였어요. 키가 185cm는 좋게 되어 보이는 60대 후반의 남성이었죠. 이분이 압둘 하미드 족장님입니다. 김 팀장이 제게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깜짝 놀란 일이 벌어졌어요. 족장이 김 팀장을 보더니 갑자기 안녕하세요 하면서 한국어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국말을?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족장이 주름진 얼굴에 미소를 띠며 영어로 설명했어요. 오래전에 한국 친구들과 일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조금 배웠습니다. 김 팀장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정말요? 언제요? 1983년이었어요. 제가 23살 때였죠. 족장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이 사막에서 물을 찾아온 방법이 있어요. 혹시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순간 제 머릿속에 12년 전 아프가니스탄의 악몽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중국 업체가 현지 사정을 우리가 더 잘 안다며 과학적 조사를 생략했다가 댐이 무너진 그 참혹한 기억 말이에요. 족장님, 정말 감사한 제안이지만 제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희는 과학적이고 검증된 방법만 사용해야 해요. 경험에만 의존하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하지만 김 팀장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어요. 족장 앞에서 깊게 허리를 숙이며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라고 정중히 요청하더라고요. 더 신기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김 팀장이 땅에 쪼그려 앉는 거예요. 의자도 없는데 정말 자연스럽게 앉더라고요. 서양인인 저는 의자 없으면 서 있거나 바닥에 엉덩이를 대고 앉는 게 전부인데 저렇게 편하게 앉을 수 있다니 신기했어요. 저 자세로 어떻게 저렇게 오래 앉아있지? 정말 궁금했어요. 족장의 설명은 제게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밤에 바람이 부는 방향을 관찰해야 해요. 족장이 손으로 바람 방향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리고 모래 색깔의 미묘한 변화를 봐야 하고 특정한 식물들이 자라는 패턴도 살펴봐야 해요.
이건 완전히 비과학적이에요. 저는 참을 수 없어서 소리쳤어요. 바람 방향이나 모래 색깔로 지하수를 찾는다고요? 우리에게는 정밀한 지질 조사 장비가 있어요. GPS로 정확한 위치를 측정하고 전자파 스캔으로 지하 구조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12년 전의 기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또 이런 식이야. 아시아인들은 왜 항상 이런 감각적인 방법을 믿는 거지? 하지만 한국팀의 반응은 저와 180도 달랐습니다. 김 팀장이 작은 수첩을 꺼내서 족장의 말을 한글로 꼼꼼히 적기 시작했거든요. 그 신기한 네모와 동그라미가 섞인 글자들로 말이에요. 다른 팀원들도 진지한 표정으로 족장의 설명을 들었어요.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족장의 손짓을 동영상으로 찍기도 하더라고요. 팀장님, 설마 저런 방법을 진지하게 고려하시는 건 아니죠? 제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김 팀장이 수첩을 덮으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일단 들어보죠. 수백 년 동안 이 사막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지혜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라고요? 과학적 근거 없는 추측으로요? 모든 자연 현상에는 원인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날 오후 1시쯤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팀 전체가 족장과 함께 현장을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족장이 이쪽 바람이 조금 다르네요라고 하면 한국 팀원이 즉시 휴대용 풍향계를 꺼내서 정확한 방향과 풍속을 측정했어요. 모래 색깔이 저기서부터 달라져요라고 하면 또 다른 팀원이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GPS 좌표까지 입력하더라고요. 저는 그늘진 텐트에서 얼음물을 마시며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12년 전 중국 팀과 똑같잖아. 왜 아시아인들은 항상 이런 식이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국 팀원들의 표정은 점점 밝아지고 있었어요. 뭔가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듯한 기대감이 역력했거든요. 설마 저런 걸로 정말 뭔가 나올까? 의심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호기심도 생겼어요. 6월 12일 오전 10시 정각, 제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긴급 화상회의입니다. 지금 당장 연결하세요. 비서의 긴장된 목소리가 위성전화를 통해 들렸어요. 노트북을 켜고 화상회의에 접속하자 리야드 본사 대회의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건설부 파루크 차관을 비롯해 고위 관료 5명이 엄숙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워커스 수석. 파루크 차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화면 속 차관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어요. 투자자들이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언론에서도 프로젝트 실패 가능성을 기정사실처럼 보도하고 있고요. 다른 관료가 끼어들었어요. 중국팀 실패 후 2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성과가 없어요. 일주일입니다. 차관의 선언이 화면을 통해 전달되었어요. 일주일 안에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차관님, 일주일은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아니요. 이미 충분한 기회를 드렸어요. 세 번째 실패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화상회의가 끝난 후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차가운 생수를 한 모금 마셨지만 목이 메었어요. 현장으로 나가서 김 팀장에게 이 끔찍한 소식을 전해야 했어요. 그는 족장과 함께 모래 샘플을 채취하고 있었거든요. 팀장님,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잠깐 따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김 팀장이 손에 묻은 모래를 털어내며 일어섰어요. 텐트 그늘로 와서 마주 앉자 저는 정부의 최후 통첩을 설명했어요. 김 팀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팀장님, 정말 미안해요. 제가 더 잘 설득했어야 했는데. 죄송한 마음에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김 팀장이 괜찮습니다라고 하면서도 혀를 쯧 차더라고요. 그리고 머리를 긁으며 에이하는 모습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왠지 모르게 따뜻해 보였어요. 일주일이면 정말 촉박하네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팀의 식사 모습은 평소와 달랐어요. 김치찌개를 끓이면서도 대화가 거의 없었고 다들 심각한 표정이었거든요.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그들에게 너무 큰 기대를 걸었나?
바로 그때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6월 13일 오전 9시경 현장에 정부 차량 한 대가 나타났어요. 새하얀 토요타 랜드크루저에서 말끔한 정장 차림의 젊은 남성이 내렸죠. 안녕하세요. 그가 유창한 영어로 자기소개를 했어요. 저는 투자개발부의 파이살 알하미드입니다. 순간 족장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달려갔어요. 파이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외삼촌. 파이살이 족장과 포옹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제 조카예요. 족장이 저희에게 설명했어요. 정말 놀라운 우연이었어요. 족장이 자신의 조카에게 한국팀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거였죠. 파이살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외삼촌께서 전화하셨어요. 이 한국팀은 다른 팀들과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방식을 무시하지 않고 함께 배우려 한다면서요. 김 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그래서 본부에 직접 가서 추가 시간을 요청해 보려고 해요. 일주일만 더 달라고요. 하지만 차관님이 직접. 제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설득해 보겠어요. 대신 그 기간 안에 확실한 성과를 보여주셔야 해요. 김 팀장이 파이살에게 다가가서 두 손으로 정중하게 악수를 청했어요. 역시나 한국식으로 고개를 살짝 숙이면서요. 정말 감사합니다. 반드시 좋은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현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절망에 빠져있던 한국 팀원들의 얼굴에 다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족장, 한국팀, 그리고 파이살까지 합세한 삼각 협력이 시작된 거였어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혹시 정말 뭔가 달라질 수 있을까? 12년 만에 처음으로 제 마음속 편견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6월 15일 저녁, 정말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날 오후 족장이 김 팀장을 따로 불러서 현장 한쪽 그늘진 곳에서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어요. 처음엔 아랍어로 이야기하다가 나중엔 영어와 한국어가 뒤섞인 이상한 대화가 계속됐거든요.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는데 갑자기 김 팀장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는 걸 봤어요. 놀라움과 충격 그리고 뭔가 깊은 감동이 동시에 드러나는 표정이었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정말 궁금했는데 곧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족장이 천천히 40년 전 이야기를 꺼낸 거였어요. 1983년 여름이었어요. 족장이 먼 하늘을 바라보며 회상했어요. 그때 제가 23살이었는데 한국에서 온 지질조사팀이 있었거든요. 김 팀장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서구 팀들과는 완전히 달랐죠. 우리를 무시하거나 하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배우려고 했죠. 족장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어요. 특히 팀장이 인상 깊었는데 참 성실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족장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김 팀장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그분 성함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김 팀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대호였을까요? 김대호. 맞아요. 족장이 소리쳤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김 팀장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제 아버지예요. 그 순간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건너뛰어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족장의 인연이 다시 만난 거였거든요. 족장도 눈물을 흘리며 김 팀장의 손을 잡았어요. 대호 씨의 아들이라니. 이게 우연일 리 없어요. 이건 운명이에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런 드라마틱한 순간을 실제로 목격하게 되다니. 족장은 40년 전의 기억을 더욱 자세히 들려줬어요. 당시 대호 씨 팀은 정말 달랐어요. 족장이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른 외국 팀들은 항상 우리가 더 안다. 너희 말은 들을 필요 없다 이런 식이었거든요. 김 팀장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조그만 녹음기까지 꺼내더라고요. 하지만 대호 씨는 정반대였어요. 제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족장이 약간의 한국어를 섞어서 말했어요. 압둘, 과학과 경험은 적이 아니야. 서로 도와주는 친구야.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김 팀장이 놀라워했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방법과 한국 기술을 합쳐서 일했어요.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죠. 족장이 계속 말을 이었어요. 3개월 동안 함께 일해서 큰 지하 수맥을 찾아냈어요. 지금도 그 지역 사람들이 그 물로 살고 있답니다. 그런 성공 사례가 있었는데 왜 아무도 모르죠? 제가 궁금해서 끼어들었어요. 6월 21일 금요일 새벽 5시 드디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전날 밤 족장의 전통 지식과 한국팀의 과학기술이 완벽하게 결합해서 찾아낸 최종 지점에서 드릴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이번엔 정말 확신해요. 족장이 모래를 한 움큼 쥐며 말했어요. 밤새 바람 방향이 3번 바뀌었거든요. 한국팀도 밤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고 확신했어요. 드릴이 천천히 땅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0m, 20m, 30m.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40m를 넘어갈 때쯤 갑자기 드릴의 저항이 확 줄어들었어요. 뭔가 빈 공간을 뚫고 들어가고 있어요. 드릴을 조작하던 기술자가 소리쳤어요. 42m, 43m. 그리고 44m에서 물이에요. 물이 나와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맑고 깨끗한 지하수가 파이프를 타고 솟아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물줄기가 모래 위로 흘러내렸어요. 아람두릴라, 아람두릴라. 족장이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뜻의 아랍어를 연신 외쳤어요. 김 팀장과 팀원들은 하나, 둘, 셋. 구호와 함께 서로 얼싸안았어요. 3주간의 고생과 절망이 한순간에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더욱 놀라운 건 물의 양이었어요. 유량계로 측정한 결과 시간당 8만 리터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하루로 계산하면 192만 리터. 50만 명이 쓸 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양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12년간 가지고 있던 아프가니스탄 트라우마와 편견이 완전히 무너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족장이 제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과학과 경험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법이에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12년 동안 얼마나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발견은 그 다음 주에 이어졌어요. 추가 조사를 위해 첫 번째 지점 주변 15개소에서 테스트 드릴을 실시한 결과 정말 상상도 못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찾은 건 단순한 지하수가 아니었어요. 사막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지하수 네트워크의 일부였던 거예요. 족장이 정말 낡은 베두인 지도를 펼쳐놓고 손가락으로 선을 그어가며 설명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약 180km에 걸쳐서 지하강이 흐르고 있어요. 지하강이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전해 내려온 이야기예요. 사막 밑에는 큰 강이 흐른다고 했거든요. 한국팀의 정밀 측량과 지하수맥 추적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전체 저수량이 12억 톤이 넘었거든요. 김 팀장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흥미진진해했어요. 이 정도 규모면 사막 1200평방킬로미터를 완전히 녹지로 바꿀 수 있어요. 1200평방킬로미터요? 저도 계산해봤어요. 서울시 2개를 합친 크기네요. 그뿐만 아니에요. 족장이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물줄기를 따라가면 다른 오아시스들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정말 거대한 생명의 네트워크예요. 그날 저녁 성공을 축하하는 특별한 만찬이 열렸어요. 한국팀이 김치찌개와 불고기를 준비했고 족장이 전통 베두인 음식을 가져왔어요. 저도 이번엔 주저하지 않고 김치찌개를 한 그릇 떠먹었어요. 매콤한 맛이 사막의 더위를 날려주는 것 같네요. 모두들 박수를 치며 웃었어요. 그 순간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평생 과학적이라고 믿어왔던 것들이 사실은 편견이었고 정말 위대한 발견은 서로 다른 지혜가 만날 때 일어나는 거였구나. 7월부터 본격적인 사막 녹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팀이 설계한 스마트 관계 시스템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단순히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사막의 자연 순환을 이용한 지능형 물 공급 시스템이었거든요. 첫 번째 시범 구역은 축구장 140개 크기인 100헥타르로 정했어요.
불과 3개월 전까지 뜨거운 모래만 있던 땅에 파이프라인과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 시작했죠. 정말 여기서 식물이 자랄 수 있을까요? 제가 의심스러워하며 물었어요. 김 팀장이 무릎을 꿇고 모래를 한 움큼 쥐어보더니 말했어요. 토양이 서서히 변하고 있어요. 물이 스며들면서 미네랄 성분이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처음 2주 동안은 정말 답답했어요. 매일 수만 리터의 물을 뿌려도 겉보기엔 젖은 모래만 있을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국팀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마다 현장을 돌며 토양 상태를 체크했어요.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죠. 3주째 되던 7월 20일 아침,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저기 좀 보세요. 한 팀원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사막 여기저기에서 작은 녹색 새싹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눈을 의심했어요. 그런데 정말이었어요. 아이고, 드디어 나왔네. 김 팀장이 새싹 앞에 쪼그려 앉으며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족장도 매일 낙타를 타고 현장에 와서 내 평생에 이런 광경을 보다니. 정말 꿈만 같아요라며 감격해했어요. 1개월 후인 8월 말, 그곳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작지만 푸른 오아시스가 사막 한복판에 펼쳐진 거예요. 바람에 흔들리는 풀잎들과 노란 야생화들이 피어나는 모습이 정말 환상적이었거든요. 저는 그 풍경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게 정말 현실이야? 사막 녹화 성공에 힘입어 네옴시티 본격 설계가 시작되었습니다. 8월 초 리야드에서 정부 고위 관료들이 현장을 시찰하러 왔어요. 녹화된 사막을 보고 모두들 믿을 수 없다며 감탄했죠. 이제 본격적인 도시 설계에 들어가겠습니다. 김 팀장이 대형 태블릿으로 3차원 설계도를 보여주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네옴시티 계획은 정말 놀라웠어요. 지하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완전한 친환경 순환 도시였거든요.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도시 전체에 공급하고 사용한 물은 첨단 생물학적 정화 시설을 거쳐서 다시 지하 대수층으로 되돌려보내는 시스템입니다. 정부 관료들이 박수를 쳤어요. 이거야말로 진정한 지속가능 도시군요. 족장도 설계도를 보며 우리 조상들의 오아시스 지혜와 21 세기 첨단 기술이 이렇게 완벽하게 만날 줄이야라며 감탄했어요. 설계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한국팀의 꼼꼼함에 계속 놀랐어요. 점심 도시락을 먹으면서도 한 손으로는 태블릿을 조작하며 설계를 수정하더라고요. 밥알이 화면에 떨어질까봐 몸을 비스듬히 틀면서 말이에요. 저런 세심함까지도 배워야겠어. 정말 감탄스러웠습니다. 파이살도 매일 현장에 와서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중동 전체가 주목할 거예요. 정말 혁명적인 변화가 될 거라고요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어요. 8월 30일, 드디어 네옴시티 1단계 구역이 완공되었습니다. 50헥타르 규모의 스마트 주거단지가 사막 한복판에 우뚝 서 있었어요. 불과 4개월 전까지 뜨거운 모래와 바위만 있던 곳에 녹색 정원과 미래형 건물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거였죠. 가장 놀라운 건 물 공급 시스템의 완벽함이었어요. 하루 7만 톤의 담수가 24시간 중단 없이 공급되고 있었고 사용된 물의 95%가 정화되어 다시 순환되고 있었어요. 9월 5일 공식 개장식에는 사우디 왕세자가 직접 참석했습니다. 헬리콥터에서 내린 왕세자가 녹색 오아시스를 보고 이것이 바로 사우디 비전 2030의 실현이군요라며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왕세자가 김 팀장에게 물었어요. 김 팀장은 왕세자 앞에서도 변함없이 정중했어요. 깊게 허리를 숙이며 두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전하, 이것은 한국의 기술만으로 된 게 아닙니다. 압둘 족장님의 지혜와 파이살님의 도움, 그리고 워커스 박사님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족장은 이날을 위해 특별히 새 전통 복장을 입고 왔어요. 40년 전 김대호 씨와의 약속이 드디어 그의 아들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라며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12년간 얼마나 편협하고 오만한 생각을 했던 건지. 그날 저녁 성대한 축하 파티가 열렸어요. 한국팀이 직접 만든 김치전과 파전을 처음 맛봤는데 바삭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정말 일품이더라고요.
이제 한국 음식의 매력을 알겠어요. 솔직한 소감을 말하니까 모두들 웃으며 박수를 쳤어요. 네옴시티 대성공에 힘입어 더 큰 미래 비전이 현실화되었습니다. 9월 15일 사우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한국과 사우디 기술교육센터 설립을 발표했어요. 사막 녹화 기술과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 노하우를 현지 젊은 인력들에게 체계적으로 전수하는 5년 장기 프로그램이었죠. 가장 감동적인 건 첫 번째 교육생의 정체였어요. 파이살의 20살 아들인 사미르가 일기 수료생으로 선발된 거예요. 할아버지가 40년 전에 한국 엔지니어와 함께 일했고 아빠가 지금 한국 팀을 도왔는데 이제 저까지 한국 기술을 배우게 되었어요. 사미르가 족장에게 말하는 모습이 정말 뭉클했어요. 한국 팀은 교육센터에서도 독특한 방식을 보여줬어요. 단순히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함께 식사하고 차를 마시며 진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였거든요. 사미르가 처음으로 한국 컵라면을 먹어보고 와, 이게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K-팝 아이돌들이 먹는다고 해서 궁금했는데 라며 놀라워하는 모습이 정말 귀여웠어요. 김 팀장은 사미르에게 한국어도 가르쳐줬어요. 안녕하세요를 안녕하세요라고 발음하는 사미르를 보며 모두들 귀엽다며 웃었죠. 감사합니다를 한국어로 뭐라고 해요? 사미르가 물어봤어요. 감사합니다. 김 팀장이 천천히 발음해줬어요. 감사합니다. 사미르가 따라하니까 발음이 조금 이상했지만 마음이 전해졌어요. 교육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도 정말 많이 배웠어요. 한국팀의 끈기와 세심함, 그리고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마음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거든요. 2024년 4월 15일, 정말 믿기 어려운 성과가 완성되었습니다. 네옴시티 전체 1단계가 완공되었고, 주변 사막 500평방킬로미터가 푸른 녹지로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물을 찾고 사막을 녹화하고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고 기술을 전수하는 완벽한 순환 시스템이 현실이 된 거였죠. 더욱 놀라운 건 국제적 파급 효과였어요. UAE에서 두바이 사막 녹화 프로젝트를 공식 의뢰했고, 쿠웨이트에서는 신도시 급수 시스템 구축을, 카타르에서는 월드컵 경기장 주변 대규모 녹화 사업을 한국팀에게 요청했거든요. 이집트에서도 나일강 유역 사막화 방지 프로젝트를 의뢰했어요. 중동 전체가 한국의 사막 기술에 주목하기 시작한 거였죠. 사미르는 이제 혼자서도 중급 규모의 사막 녹화 프로젝트를 이끌 수 있는 전문 엔지니어가 되어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전통 지혜와 한국의 첨단 기술을 모두 배워서 정말 행복해요. 이제 제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도 있어요. 족장은 손잡벌되는 사미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40년 전 김대호 씨와의 약속이 그의 아들 민수를 통해 이뤄지고 이제 우리 손자 세대까지 이어지고 있구나. 2024년 5월 15일 프로젝트 공식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는 날이었어요. 김 팀장이 저를 따로 불러서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한국에서 어머니가 직접 담그신 김치예요. 집에 가져가서 가족분들과 함께 드셔보세요. 예쁜 유리병에 담긴 빨간 김치를 받아들며 저는 정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12년 전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편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김 팀장님,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처음에 제가 얼마나 편견과 오만함으로 가득했는지. 12년 동안 아시아의 지혜와 경험을 무시하며 살았는데 정말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김 팀장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워커스 박사님, 괜찮아요. 서로 다른 문화와 방식이 만나면 처음엔 오해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진심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모두 배웠잖아요.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도 함께하면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걸요. 족장도 다가와서 제 두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워커스 박사님도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40년 전 대호 씨가 그랬듯이 당신도 사막의 진정한 친구가 되었어요. 2024년 6월, 저는 사우디아람코 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는 제 인생관과 세계관이 완전히 바뀐 거였어요. 지금 네옴시티는 중동 최고의 친환경 스마트 시티로 자리 잡았고
전 세계 50개국에서 견학단이 찾아오는 모델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성공의 중심에는 한국 기술과 베두인 지혜의 완벽한 만남이 있었어요. 매일 아침 저는 리야드 사무실에서 김 팀장이 준 김치 한 젓가락을 먹으며 하루를 시작해요. 처음엔 너무 매워서 물을 들이켰는데 이제는 이 맛 없이는 아침이 시작되지 않을 정도로 좋아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단순히 뛰어난 기술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다른 문화의 지혜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자신들의 기술과 완벽하게 융합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진정한 미래 설계자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따뜻한 마음과 상대방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자세, 그리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이 모든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죠. 사막에 핀 이 기적은 단순히 물을 찾고 도시를 건설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지혜가 만나 편견의 벽을 허물고 더 큰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진정한 협력과 화합의 결과였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깊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혁신과 성공은 최첨단 기술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문화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협력할 때 비로소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이에요. 한국인들이 보여준 이 모든 것들이 제게는 평생 잊지 못할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진심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특히 해외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교민들과 기술자분들께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맛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